11월 24일 금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었던 어제 전자제품 상가 등 각 소매점에서는 일제히 빅세일이 실시됐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추운 날씨도 20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배역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4시, 시카고 일원의 한 전자상가 앞에는 이미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담요와 겨울파카는 기본, 심지어 소형 텐트를 설치하고 새우잠을 자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점의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바빠집니다. 세일 품목을 반복해서 정리하고 미리 파악해놓은 제품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전시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Since 11 o'clock. Yesterday morning. So, what are you going to buy? Laptops, couple desktops, and TV.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룻밤의 추억은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이색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 사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린 거, 그리고 보람, 그거 사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보람이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싸고 싸게. 또 미국에 와서 또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고요. 또 1년에 한 번이나 이런 세일을 하니까 나름대로 싸게 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하지만 이날 대부분의 세일 품목들은 한정 판매됐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은 아쉬움과 함께 내년을 기약합니다. When you want to get something cheaper, you need to come earlier, right? 땡스기빙데이의 빅세일을 의미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은 다음 해의 매출 수익을 가늠하는 기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구입하는 주민들의 마음만은 풍요롭습니다. KBC 뉴스 배역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을 알린 지난 수요일, 오헤어 등 시카고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극심한 혼잡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추수감사절 당일엔 공항이 비교적 덜 붐빌 뿐 아니라 항공료까지 파격 할인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휴일 당일 여행객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일부 여행객들은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길게 늘어선 대기줄과 비행기 연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휴일 당일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시간에 늦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기엔 휴일 당일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티켓 판매가 절정에 달하는 휴일 전날을 지나 막상 휴일 당일에는 같은 노선 항공료를 5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덜 붐비는 공항을 더 싼 값의 항공료로 이용하는 셈입니다. 어제 오헤어와 미드웨이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이 밀렸으나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시카고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선랜 와이파이 네트워크 시스템이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스코키 지역으로도 확산될 예정입니다. 스코키 지역의 주요 공원에 무선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도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카고 시의회가 지난해 시 전역에 와이파이 시스템을 도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발의한 후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무선랜 구축으로 시카고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이끌고 시카고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운타운과 미시건 호반 인근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스퀘어 마일당 14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외에도 현재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들이 도시 전역에서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선랜 도시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원통상위원회는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통신 사업자들의 무선랜 설치 반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도록 법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대비 하락한 가운데 아시안 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일리노이주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5%를 기록하며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하락했으며 반면 아시안 노인 인구 수는 32,300명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약 143만 6천여 명으로 그중 아시아는 3만 9,300명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주별 노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16%가 노인 인구로 나타난 플로리다가 지난 2003년부터 1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일리노이주는 지난해보다 2계단 떨어진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기술들의 발달 등으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는 예상됐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안 노인 인구에 대해서도 초기 이민 세대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가족 초청을 통해 본국의 부모들을 미국으로 모시는 자녀들도 늘고 있다며 아시안 노인들의 증가세를 전망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추수감사절 가족 식사에 곁들여진 와인이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더욱 맛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수는 낮고 향이 좋은 복분자, 머루주 등 한국 와인으로 불리는 과일주들을 찾는 타인종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식탁에는 한인들도 소주와 위스키 등 하드리커보다 아무래도 와인을 찾습니다. 연중 와인 판매가 크게 느는 것도 연말이 다가오는 이맘때,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의 영향으로 와인은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 다른 거가 더 좋으니까요. 뭐 너무 심하게 않고요, 좀 맛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 디저트 와인이라고 아이스 와인을 좀 한 잔 좀 먹는 맛있는데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주류 문화가 이제 점점 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가족분들과 함께 이제 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즐기는 이제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신이 인간에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는 와인은 식욕을 돋우고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와인은 또 알코올 함량이 높지 않으면서 유기산과 무기질이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알칼리술이기도 합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 메디컬 센터는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성분이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칼로리 양을 줄여 비만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레드와인의 성분을 약제화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주로 대표되어 온 한국 술도 최근엔 복분자, 머루주, 국화주, 나주 배술 등 알코올 함량을 낮추고 과일과 약제 등을 첨가한 술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타인종 고객들도 코리안 와인으로 출시되는 한국 술을 찾고 즐기고 있습니다. Tastes like not that bitter. I don't know what it's made of, but it's probably may use some fruit or something inside the wine so that no tastes bitter. So it tastes like I can drink and my wife and my kid can drink. 비싼 와인보다는 오히려 $10대의 비교적 저렴한 와인들이 선호되고 있다고 매장 관계자는 말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와인과 건강주들이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한인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백금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약달러 현상으로 원유 등 기타 상품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주식시장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실적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분석에다 달러 약세 우려가 높아 하락세로 급반전했습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달러화로 표시된 미국 주식이나 국채 등 달러 자산의 매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달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의 부진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하락 조짐이 달러 약세를 촉발시키고 다시 약달러가 주가 하락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달러 약세 현상은 최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떨어진 유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올해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IRS의 2006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회계 연도에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는 25만 7천 건으로 전년도 회계 연도에 비해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도 33% 증가율을 보여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세무감사의 강화는 고소득층의 탈세나 부정거래, 해외 투자 등에 대한 집중 조사 의지로 풀이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보고와 소득 부정 신고에 대해 집중 감사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세무 감사를 중심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면세기관에 대한 감사도 크게 늘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감사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자산 1,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기업에 대한 세무 감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6일 미국은 이라크전 참전 일수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간을 넘는 하나의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미국은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1348일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AFP 통신은 미국은 오는 26일이면 이라크전이 참전 일수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40일 만인 같은 해 5월 1일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며 임무 완수를 선언한 바 있으나 그 후 이라크는 종파 간 갈등으로 내전 상황까지 치닫는 정정 불안이 계속되면서 미군 철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라크에서의 미군 희생자는 2,860명에 이르며 2만 1,0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40만 6천여 명이 숨지고 67만 1,000여 명이 부상했던과 비교할 때 인명피해 면에서는 현저히 줄어든 수치라고 AFP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미 육군에서 세 번째로 큰 보병학교인 포트 베닝이 새로운 보병박물관을 건립합니다. 총 8,5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 박물관은 한국 정부에서 50만 달러, 삼성이 100만 달러를 지원해 오는 200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애틀란타 KTN의 전형현 기자입니다. 미 육군 보병훈련소 포트 베닝, 고군 및 초군반, OCS 양성과정은 물론 부사관 학교, 신병교육대, 유격, 공수, 저격수 등의 과정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보병훈련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위치해 있는 포트 베닝은 미군 보병의 전통을 후세에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보병 박물관과 기념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소요될 금액은 모두 8,500만 달러, 이 중 삼성그룹이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어제 포트 베닝을 찾은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이광재 총영사가 50만 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부 활동은 우리 한국과 미국의 그런 동맹 관계를 아주 보다 더 강화시키고 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희생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완공 예정인 미 보병 박물관은 전시관과 기념공원, 연병장, 점프타워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전시관에는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등의 전시실이 최첨단 시설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5명의 장성을 포함 71명의 장교가 포트 베닝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복무 중이며 1951년 9월부터 1955년 9월 사이 포트 베닝에서 교육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는 모두 1,42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동식물의 멸종이나 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텍사스 주립대 생물학자 카밀 파밀슨 교수와 연구진은 생태 진화 분류 연보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서 866건의 과학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종이나 개체군, 서식지 면적 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파밀슨 교수의 연구는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 동식물의 포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심각함이 더 큽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 70종의 개구리가 멸종했으며 펭귄과 북극곰을 비롯해 추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200여 종의 다른 동물들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밀슨 교수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 시기를 10년쯤 뒤로 잡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끝내 멸종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고 이는 생물학자의 육감이 아닌 생생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벚꽃이 일찍 피고 포도 수확도 빨라지며 영국의 조류 65종이 35년 전에 비해 알 낳는 시기가 평균 9일이나 빨라지는 등 봄이 일찍 시작되면서 동식물의 변화 현상이 쉽게 목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더글라스 교수는 지금 10살인 어린이들이 50에서 60살 무렵엔 지금과는 매우 다른 무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6원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2.1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3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1.2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5.79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8.41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세계적인 달러 약세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요 지수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주가 지수는 22일보다 46.78포인트 떨어지면서 12,280.1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5.72포인트 하락해 2,460.2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14포인트 내려 1,400.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까지 올랐고 습도는 41%, 남풍이 16마일 속도로 불면서 낮 체감 온도는 59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40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5일 토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가 예보됐습니다. 26일 일요일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가 예상됩니다. 27일 월요일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49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금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